재영은 눈가가 빨개져 있는 윤정을 보고는 다시금 말문이 막혔지만 윤정에게서 라면 이름이 빨간색으로 큼지막해 인쇄된 상자를 받아들고는 진료실로 향했다. 저놈의 도둑괭이 당장 내다버려. 핑이 도둑 아니야. 내 동생이야. 예약권을 모두 내팽개치고 허겁지겁 내려간 부모의 집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출근길 도로에서 엄마의 전화를 받았고 윤정은 단번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포착했다. 엄마의 휴대폰 너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랬던 것처럼 혜준이 울고 있었고 윤정의 아버지는 연거푸 성질을 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엄마의 어조가 아주 달랐다. 윤정의 아버지와 평생을 살면서 완고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받아주는데 익숙해진 엄마는 웬만하면 목소리에서 불안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얘, 오늘 집에 좀 오면 안 되겠어? 진짜 미용실을 닫을 수가 없는 거야? 아유, 어쩌지 진짜? 매일 윤정이 먼저 거는 전화에서 혜준이 울고 아버지는 호통을 치는 패턴은 여전히 반복이 됐지만 엄마의 불안은 그 패턴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다. 윤정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오전부터 빡빡하게 잡혀있는 휴대폰 화면 속 예약들을 훑어보았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됐고 취소가 쉬운 예약도 없었지만 윤정은 예약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하고 양해를 구했다. 윤정의 목소리에 그득했던 민망함과 미안함을 읽어내고는 흔쾌히 취소에 응해준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오늘 어렵게 잡은 일정이었는데 그렇게 멋대로 취소하면 어쩌냐며 불쑥 화부터 내는 사람도 있긴 있었다. 예약 취소나 노쇼를 당하면 당했지 개인 사정으로 고객의 예약을 저버린 적은 없었던 윤정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자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결국 아이들 때문이었다. 윤정은 출근길의 답답한 도로를 힘겹게 달려서 유년 시절을 보낸 양평 부모의 집에 도착했다. 낡았지만 엄마의 손으로 깔끔하게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계단으로 달려올라간 윤정이 문을 열기도 전부터 혜준의 울음과 아버지의 호통이 집 밖으로 흘러나왔다. 문은 언제나처럼 잠겨있지 않았고 윤정이 힘주어 문을 열어 젖혔을 때 커다란 TV와 오래된 소파가 있는 거실의 분위기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혜준은 아침 내내 울고 있었던 게 빤히 보이는 얼굴이었고 아버지의 화난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혜준을 꼭 끌어안고 있는 엄마의 표정에 윤정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문이가 핑이 지켜줘. 하부지가 핑이 버리지 않게 지켜줘야 돼. 혜준은 혀짧은 소리로 핑이를 지켜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핑이라니? 서둘러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선 윤정은 그제야 혜준의 품 안에 애착 인형이나 담요가 아닌 다른 존재가 불쑥 머리를 들어 올리는 걸 보고 화들짝 놀랐다. 성인의 손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은 머리를 가진 존재는 회색의 털을 가진 새끼 고양이였다. 핑이는 엄마를 잃은 고양이였다. 경황이 없어서 엄마조차 어떻게 핑이를 주워오게 됐는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대충 집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어미 고양이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얘기인 것 같았다. 새끼 고양이가 태어나고 나서 내내 지켜보던 혜준이 어미가 사라지자 고양이를 데려왔고 새끼 고양이가 힘없이 울든 죽든
아버지는 고양이를 내다 버리라고 하는 중이었다. 윤정은 혜준의 닭달에 아이를 한번 안아준 후 고양이를 라면 상자에 넣어서 데리고 나왔다. 엄마가 핑이 지켜줘야 돼, 응? 혜준이가 가면 같이 사르게, 응? 알았지, 엄마? 왜 고양이 이름을 핑이라고 지었는지조차 윤정은 물어보지 못했다. 혜준이는 이제 고작 5살인데도 제 할아버지가 반드시 자기 고집대로 하고야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리고 말았다. 윤정의 아버지는 평생 가족에게 양보란 없는 사람이었다. 나이를 먹으면 달라질까 싶었는데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여리고 어린 손녀에게도 그는 여전했다. 거실에 큰 TV는 아버지의 전유물이었고 손녀가 뭘 먹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혜준의 응석을 받아주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집에서 혜준이 고양이가 반드시 버려질 거라고 믿고 난리가 난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한창 응석을 부릴 나이에 좌절부터 배우게 한 것 같아서 혜준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닮아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윤정은 코끝이 아려왔다. 윤정은 걱정보다 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손님들에게 일단 연락을 취했다. 뒷좌석에 두고 벨트로 움직이지 않도록 상자를 고정시켜둔 고양이가 걱정이었지만 윤정의 전화에 반색하는 손님들 덕분에 걱정은 나중으로 미뤄두기로 했다. 갑자기 구조한 고양이였고 윤정이나 윤정의 부모나 고양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고양이 관련 물건은 상자에 들어가 있던 혜준의 애착 인형뿐이었다. 옷을 입은 복슬복슬한 강아지 형태의 애착 인형은 꼬질꼬질했고 고양이보다 크기가 컸는데 고양이는 그나마라도 위안이 되는지 인형에 바짝 몸을 붙인 채 몸을 말고 있었다. 미용실에 도착한 윤정은 미용실 안쪽에 고양이가 자고 있는 상자를 내려놓고 편의점에서 사와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운 우유를 종이컵에 따라 상자 안으로 넣어주었다. 고양이가 우유 냄새에 혹해서 우유를 할짝거리기는 하는지 보고 있을 여유도 없이 첫 번째 예약 손님이 곧 도착했다. 윤정이 손님의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고양이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윤정의 마음에 희미한 불안감이 작은 소리를 냈지만 윤정은 이미 늦었고 바빴으며 정신이 없었다. 끼니를 챙길 여유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자 윤정은 새까맣게 잊고 있던 고양이의 존재를 그제야 떠올렸다. 허둥지둥 살펴본 고양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너무 계속 잠만 자고 있다는 걸, 그걸 당연히 이상하게 여겨야 했다는 걸 윤정은 불현듯 깨달았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릴 때는 많이 잔다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먹지도 울지도 않고 잠만 자는 건 분명 너무 이상했다. 윤정은 손을 바들바들 떨며 새끼 고양이 돌보는 법을 휴대폰으로 검색하다가 오며 가며 지나치던 동물병원의 간판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오자 벌떡 일어났다. 얼결 동물병원. 이름 참 재밌고 귀엽다고 생각했던 동물병원을 자신이 찾아가게 될 줄은 몰랐지만 윤정은 핑이가 건드리지도 않은 우유가 담긴 종이컵이 엎어지든 말든 내팽개치고 상자를 들어 올렸다. 그 어리고 작은 딸아이 하나조차 감당 못하는 부족한 엄마가 제 고양이까지 죽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 혜준이가 얼마나 엄마를 원망할까? 윤정은 미용실 문을 몸으로 벌컥 밀어 열고는 내달렸다.
문은 활짝 열린 채로 미용실은 덩그러니 남겨졌고 윤정이 달려 지나가는 골목의 상점들은 하나 둘씩 불어 끄듯이 빛을 날려버리는 중이었다. 병원은 어두웠다. 하지만 병원 안쪽에서 조명빛이 흘러나오는 게 또렷하게 보여서 윤정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동문 열림 버튼을 일단 누르고 보았다. 낮은 소리를 내며 열리는 문을 보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들어선 윤정은 새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문 쪽을 향해 돌아서는 모습을 곧 볼 수 있었다. 얼결 동물병원의 수의사일 게 분명한 남자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당혹스러운 표정을 했고 윤정은 불안감도 잊은 채 고개를 갸웃했다. 의사가 쭈뼛거리며 다가서서 윤정의 얼굴을 한동안 보다가 번뜩 정신을 차린 듯 윤정의 손에 들린 상자 속으로 시선을 내렸고 윤정은 그제야 자신의 용건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선생님, 고양이가 지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잠만 계속 자는데 고양이가 죽은 건 아니겠죠? 재영은 눈가가 빨개져 있는 윤정을 보고는 다시금 말문이 막혔지만 윤정에게서 라면 이름이 빨간색으로 큼지막해 인쇄된 상자를 받아들고는 진료실로 향했다. 책상 위에 스탠드만 빛을 밝히고 있던 진료실에 들어서면서 재영은 조명 스위치를 팔꿈치로 딸깍 소리가 나게 누르고는 진찰대 위에 상자를 올렸다. 진찰대까지는 물 흐르듯 익숙한 움직임이었지만 고양이가 잠들어 있는 상자에서 손을 떼자 재영은 또 머뭇거리며 마지못한 기색으로 윤정에게 눈짓을 했다. 고양이가 아직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종일 잠만 자요. 우유도 안 먹고요. 괜찮을까요? 윤정은 재영의 눈짓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라고 믿고 두 손을 마주 잡은 채로 재영에게 바짝 다가가며 빠르게 말했다. 아, 재영은 흠칫 물러서려다 말고는 얕은 한숨 같은 외마디만 남기고는 고양이를 살펴보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물러서 있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윤정의 존재가 불편한 듯 가끔 재영의 관자놀이 부근이 실룩거렸다. 하지만 윤정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고 재영은 고양이에게만 신경을 쏟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보호자님? 고양이를 충분히 살핀 듯한 재영이 상체를 들어 올리고는 윤정과 거리를 두려 반걸음 정도를 살짝 물러나며 똑바로 섰다. 엄밀히 재영이 윤정의 앞에 선 건 맞았지만 약간 비스듬한 자세로 긴장한 듯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길래 윤정은 그가 나쁜 소식을 전하려는가 보다 싶어 심장이 조여드는 기분이었다. 고양이가 생후 2주가 안 돼 보이거든요. 너무 어리고 취약하다는 거죠. 구조하신 건가요? 네, 제 딸이 주워왔다고 했어요. 아, 딸이. 재영은 초조한 기색으로 입술에 침을 묻혔고 윤정은 그게 또 하나의 나쁜 전조인가 싶어 이를 악물었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